그래서 그러면 나는 물리과를 가야겠다 하고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카이스트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무학년 무학과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그 선배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왜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물리학이 너무 재밌었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듣는 일반 물리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그것은 물리학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공학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과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 교수님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재밌게 풀었던 이런 학문을 연속해서 배우는 곳이 기계공학과라는 것을 1학년 11월에 알았어요. 김명현 교수님도 정말 너무 좋은 교수님이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찾아뵀는데, 처음 온 새내기가 이제 어느 과를 갈지 몰라서 왔는데 정말 상세하게 기계공학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라고 해서 기계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함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를 정말 너무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반문을 나오면서 그래 기계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교수님들도 되게 그 당신의 영역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당신 과로 이렇게 학생을 오게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학생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진솔하게 상담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공부할 때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무학년 무학과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알게 되고, 그 학문 분야를 저한테 막 최초에 막 여성이 기계 해갖고 되게 막 역경을 극복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되게 협조적인 환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 거여서 정말 카이스트가 저의 은인이고요. 그 교수라는 직업이 제가 그 대학원 때나 이런 조교 활동을 하면서 또는 과외 하면서 좀 느꼈어요. 제가 내가 가르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누가 알면 되게 이렇게 지식을 알고 그 받은 사람, 학생이 이렇게 문제를 막 잘 풀게 되는 거가 나도 되게 기분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약간 멘토링에도 그 관심이 있고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교수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 아니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보람 느끼는 거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죠, 저를 키워주고 다시 임용해줘서 어쨌거나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이 모든 면에서 카이스트에 많은 빚을 진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물론 서울과가 1기였기 때문에 건물도 없었지만 KIT 전문 사진을 붙여놓고 나는 여기를 거쳐서 KIT를 갈 거다, 과기대를 갈 거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른 옵션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저는 그냥 처음부터 과학 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생각에 그 카이스트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뮤즈라는 동아리를 했었어요. 뮤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하는 동아리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밴드 동아리가 있고 하는데요.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예를 들어 뭐 싱어송라이터나 악기도 엄청 그 프로급으로 다루는 그런 동아리가 있고, 뮤즈는 좀 더 대중적인, 물론 거기 악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음악적 소양이 있었지만 약간 가요를 합창으로도 부르고 코러스로도 뒤에서는 부르고 앞에서는 노래 잘하는 사람 보컬을 하고 이런 거여서, 저는 이제 뒤에서 코러스를 하는 쪽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 가요도 같이 부르고 약간 신나는 가요는 좀 약간 들썩들썩 하고 약간 하는 정말 즐거운 그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런 동아리였었어요. 되게 학계나 산업계에 그 기술적인 디시전 메이킹 내리는 분들하고 교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소통도 하고 정부의 어떤 도움도 요청하고 또 기업의 요구도 듣고 할 때 정말 우연히 보면 다 뭐 알고 보면 카이스트 동문, 그 예전에 같이 놀고 막 했던 그런 분들이 또 전문성을 갖고 커리어를 키워 나와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되게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정부 또는 청와대에서 컨택을 한다고 하면 다들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거나 되게 경직될 수 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소통이 가능했고, 또 그 소통 인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 소개받고 이러면서 되게 좋았고요. 다시 돌아가면 하여튼 동아리 때는 다들 저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살겠나 했었는데 다들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 있어서 지금 보면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기도 하고 이 과목에 대한 처음에 자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쉬운 과목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몰랐나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그때 정말 헤맸잖아요. 그 개념 초반에 못 잡아서. 그래서 아마 제가 영어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요 컨셉을 아마 못 잡으면 이해를 못 할 텐데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좀 쉽게, 영어도 뭐 어차피 쉬운 영어를 썼을 테니까 쉽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 2000년대 즈음해서 이 전체적인 학문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공부한 아까 소음 줄이는 그 기술이 똑같이 사람의 운동 분석하는데도 사실은 똑같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 기기로 뭔가 헬스케어 할 때도 뭐 헬스케어 하면 결국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뭐 할 거 아닙니까? 스포츠를 하거나 그런 데도 쓰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연구의 흐름이 기계공학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동력학 제어를 바탕으로 적용을 사람으로 해서 뭐 고령자, 헬스케어, 모바일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왔고요. 예를 들어 이제 기술의 트렌드가 변해가면 결국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나가서 그것으로 직장을 잡고 해야 되니까 그 기술 트렌드를 너무 또 유행이라고 터부시할 건 아니고 적절히 맞춰서 접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AI 데이터 하다 보니 헬스케어에도 데이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제 그쪽으로 관심 갖고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약간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연히 그 길에 발을 디뎠는데 마침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년, 30년 커리어를 하면서 다 처음일 수밖에 없죠. 알고 보니 제가 그냥 먼저 갖고 있어서 그런 타이틀을 받게 돼서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첫 교수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기회를 많이 받은 게 막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인생이 원래 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처음에 첫 여성이라 해서 엄청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처음으로 인터뷰,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디 가면 계속 그걸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지금쯤 됐으면 처음으로 뭘 개발했다던가, 처음으로 뭘 상용화했다던가, 이런 걸로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민망하면서도 그게 나의 자랑스러운 타이틀인가, 약간 후속 작품을 성공하지 못한 그런 부담도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인생에서 가장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을 한 경험 중에 하나가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을 한 것인데요. 사실 아침에 출근하다 전화를 받았고요. 사실은 원래 그 자리가 저처럼 사실 제가 학교에서 보직을 한 것도 아니고 연배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전임자분들은 그래도 정치를 하셨거나 정책 전문가셨거나 아니면 그 여성 정책을 거의 평생을 몸담아 오셨던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단은 부담도 됐고 만약에 돼도 내 역량이 이렇게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학과의 교수님들 몇몇 좀 친한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뭐냐면 과학계가 다 도와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과학계 소리를 잘 경청을 해서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보좌관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대통령이 그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의 행정부 수장, 장관들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만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아젠다라고 바텀업으로 올라오거나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 해당 부처가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소통 창구에서 그 비서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젠다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이 과학기술보좌관이었었어요. 아젠다들이 제가 정부 후반부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나온 과학기술과 관련된 아젠다가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다음 탄소 중립, 그다음 마지막에 전략기술. 이 전략기술은 새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받았거든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계, 선박, 수소, AI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죠. 그럼 이건 전작과 암흑의 교수님한테 전화해야겠군. 그럼 제가 그 교수님 몰라도 아는 교수님한테 내가 이번에 수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데 혹시 그 교수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면 또 그 교수님은 또 흔쾌히 아니면 당신이 커버 못하는 부분은 내가 같이 일하는 어떤 케미칼 회사의 CTO가 그 부분을 잘 안다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라는 그 인적 그 네트워크를 정말 잘 활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고요. 첫 여성 교수고 또 막 이렇게 아까 열심히 하면 또 칭찬해 주시니까 거기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게 많은데 일단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있는 시간, 24시간과 에너지로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주변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거, 겨우겨우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정했습니다. 그 애를 키우면서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우선순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팸을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누구는 막 이거 잘해보고 싶고 교육도 잘 시키고 싶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고 집안도 깨끗하고 싶고 저는 그게 약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걸 포장한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없죠. 누구는 바보라서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습니까? 라는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30대 자녀가 어린 여성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은 생존이 가장 큰 성취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 물론 생존을 해가지고 더 좋은 엑설런시를 추구하면 그건 너무 좋지만 거기에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여성에게 더 기회를 주려고 해도 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기회가 오잖아요. 일단 생존의 시기가 제 생각에는 자녀가 한 초등학교 중 후반부 정도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일단 약간 이제 엄마가 정서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육체적인 거는 많이 자녀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중요한 것만 하고 시간은 너의 편이다. 어차피 금방 생각보다 일찍 자녀가 품을 떠납니다. 정서적으로. 그 이후에 그동안 못했던 거를 뭐 그때서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라고 정말 꼭 말하고 싶고요. 항상 제 여학생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사실 우선순위를 정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니까 여러 분들의 도움과 또 가족의 도움 등으로 어떻게 하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급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 물론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교육과 연구, 그러니까 일단 교육과 연구 쪽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저의 화두는 기술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의 트렌드가. 그래서 학문의 분야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 그 안에서 기계공학과가 갈 길이 뭔가 이거 되게 고민이고 요즘 고민하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리어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승진이 끝나고 나니 그럼 나의 롤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어쨌거나 많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 혜택을 되돌려주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길을 진짜 죽을 둥 살 둥 경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보다 30년 전에 선배들이 길을 만든 거였어요. 여성이라는 사람이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커리어 할 수 있게 위원회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이런 직책을 할 수 있게 30년, 40년 전에 우리 지금 선배 왕 언니들이 그 당시 정말 볼모지에서 개척을 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2세대, 어떻게 보면 2세대인데 2세대로서 이제 3세대를 위해서는 좀 더 길도 많이 만들고 아까 같이 여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오니까 소위 더 유입된 사람이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뭔가 그런 길을 좀 확장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카이스트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있죠. 저에게 이렇게 은인 같은 카이스트인데 어떻게 또 하면 내가 카이스트의 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내가 너무 그동안 많이 받고 살았네를 많이 이제 느끼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원생까지 쳐도 한 20대쯤 되거든요. 학부랑 20대쯤. 그냥 20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담아보면은 결국은 20대 때 이게 경험했던 게 그게 30대를 만들더라고요. 30대 때 뭘 하고 살았는지가 40대 커리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0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 20대 때 뭐 초반에 1, 2년 뭐 여러 이유로 뭐 여기 와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인간관계 이유로 뭔가 좀 남들보다 좀 뒤처졌거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남아있는 기간이 뭐 요즘 100세 시대면 몇십 년이 남아있는데 그거 하나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약간 그 이후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에너지를 잃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플랜했던 것들이 자기가 20대에서 카이스트에 여러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좌절을 20대 때 겪는 게 또 30대 때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단단해지고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20대에서 특히나 카이스트에서 겪는 경험을
그게 나의 30대를 만든다 생각하고 이거 다 자산이다. 그리고 어차피 필수 과목이다. 지금 안 들으면 30대 때 들어야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 40대 때 들어야 돼. 그러니까 특히나 어려운 과목일수록 필수 과목을 내가 해냈다. 내가 이걸 자산 삼아 30대를 잘 설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어려움이 와도 이거 어려움 다 겪는 건데 그걸로 더 성장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